반갑습니다. 원변의 마술사 금춘추입니다. 오늘은 김호준 총수의 사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팁스토리 언변의 마술사 블로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읽으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1968년 12월 4일 새벽 3시 40분. 이거는 저번에 한번 어떤 방송에서 사주가 나와서 아마 시간까지 맞을 겁니다. 한번 쭉 보면은 여기 지금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은 세력이 잘 형성되어 있으며 공략할 것도 힘합쳐 공략을 잘하니 사주의 효율이 높으니 많은 돈을 가지게 된다라는 이치, 뭐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뭐 방송에서 보니까 자기는 돈이 많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김호준 사주를 보게 되면은 세력이 약간 약하게 보인다. 무토가 합하는 것이 개수이고 무게 합하, 그리고 개수를 생하는 것이 금이 있으니 금생수, 있으니 금수 세력으로 볼 수 있다. 합하는 것이 본인이 추구하는 것이고 재성을 추구한 것이 꼴이 되버리니 이는 돈벌이를 하는 장사치, 사업가에 어울리는 사주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호준 씨를 보면은 지금 사업하는 사람은 아닌 걸로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뭐 다스베이다라든지 뭐 뉴스공장이라든지 이런 것 중에서는, 뉴스공장은 방송사가 있지만은 다스베이다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 팀들이 하고 운영하는 건데, 거기 보면은 꽤 많은 광고와 그리고 꽤 많은 그 딴지 마켓, 쇼핑몰 같은 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그 설명은 나중에 다시 또 들어가는 걸로 하고, 자, 재성이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고 여기에 식신 두 개가 재성을 생해주고 있다. 이 부분은 식신생재 하는 상황이니 사업과 수단이 돈벌이가 능하게 되고, 이 재성을 시에서 인해합 하니 주위로, 내 주변으로 빈 위에 있는 거를, 바깥에 있는 걸 안으로 끌어들여 주니까 돈이 수중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를 한다. 꽤 많은 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돈과 인연이 확실히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돈은 자연스럽게 붙는 것이니 애쓰지 않아도 돈이 잘 들어온다. 내가 돈 벌려고 막 움직이면은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열심히 하고 재주를 잘 넘으면은, 그러면은 꽤 돈이 될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재미난 구조죠. 정편제 혼잡으로 인해 잡다스러운 지출이 많으니 애쓸 필요가 없다. 잡으려면 도망가고 그냥 일하는 자연스레. 이게 또 어떤 걸로 해석이 되냐면은, 이 안에서 보면 이 말로서는 사람들이 그냥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면 여기 안에 있는 신금과 이 해수와 인목의 관계도가 조금 복잡합니다. 이 금생수가 되는 상황이라서 커질 수가 있는 거지만은, 신의 천, 또 천이 작용을 합니다. 상천입니다. 천이 작용을 하고 인의 한목으로 가져가고 있지만 인신충이 일어납니다. 가져가려고 하는데 인신충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뭐냐면, 식신생지에서 돈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식신이 관을 쳐버려가지고 못 가져가는 상황,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소송이나 관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소송이나 뭐 이런 잡달스러운 일들을 뜻하는 건데, 전에 한번 지나가면서 한번 우연찮게 들었습니다. 뭐 책을 이렇게 냈는데 책 인쇄료가 뭐 한 2억 정도 들어와야 되는데 그 돈을 뭐 그 출판사 사장이 가지고 도망을 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려서, 이런 경우가 이런 거죠. 잡달스러운 지출이 많다라는 게, 이런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중간에 있는 신금, 이 일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자, 무토에겐 관이 목이고, 목은 천투지장하면서 강력하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관은 당연히 직업이고 직장인데, 사주에서 식신은 자유로움을 뜻하니
관의 강력함에 자유로움이 눌리니 어쩔 수 없이 자유로 제압할 생각 없이 말 그대로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김어준 씨가 하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누군가에게 제약받는 스타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약간, 예. 그래서 자유로움이 좀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나가게 된 이유도 그런 거겠죠. 관이 강력하고 젊을 때 인성이 들어오니, 인성, 병인하고 편인하고 정인하고 병화, 정화가 들어왔을 때 인성이 들어오니 관인상생이 되는 거죠. 관인상생이 되니까 당연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벼슬자리 올라가고 직장에 들어가고 뭐 자기 성공을 거둔다든지 뭐 이런 거 등등등등이 됐을 때 취직이나 벼슬자리 오를 수 있는데 이게 인신충을 때리니까 관인상생에서 취직이나 벼슬자리에 오르는데도 관이 노발대발 발동을 하니까 관이 발동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인성한테 그 기운이 넘어가든지 아니면 관이 목이 다른 걸 때려야 되냐, 목국토 본인을 때려버린다든지 그러면 또 이 목은 정신세계고 그 생각이고 신경이고 이건 내 몸이고 내 머리고 그러니까 그냥 있기 싫은 거죠. 그냥 어쩔 수 없이 뛰쳐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얘기를 들었을 때 왜 사표를 썼는가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는 그냥 뭐 저도 들었던 이야기니까 포스코에 취직을 했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회식 문화하고는 조금 다르게 옛날에는 뭐 밤새도록 새벽 될 때까지 술을 마시고 그리고 이제 헤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날 정시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직장인들이 굉장히 고통받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본인이 새벽 한 4시까지인가 뭐 술을 마시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도저히 지금 자면 못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씻고 그냥 출근을 바로 했다던가 했는데 부장님인가 뭐 자기 상사가 자기보다 먼저 출근해 있더랍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멀쩡한 척 하면서. 그리고 그때 뭔가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아, 미쳤구나 이런 거였겠죠.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니다 싶었는지 그리고 그만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신경 관이라는 강한 신경이 발동을 해버린 거죠. 발동을 하니까 아 이거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냥 뛰쳐나간 그런 걸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식신은 자유로움이고 지혜로움이며 또한 순발력, 끼, 먹성, 음식 등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식신의 신금은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지지의 신금은 귀신자리라고 할 만큼 예지력이 높은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귀신자리는 신금과 술토 예, 이 두 가지는 귀신자리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촉 좋은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을 뜻하고 사주를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이 신금이라든지 술토 또는 병화, 정화 예, 이런 경우에도 그 뭐 이 정신세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에도 사주 보는 사람들은 조금 있습니다. 예. 그리고 30대 정묘대운에 들어오는 인성이 문서, 수필, 글, 학문 등을 뜻하니 자유로운 신문사인 딴지일보를 만들게 되는 것도 뭐 보면은 운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딴지일보가 쇠락하고 이혼을 하게 되는데 2000년대 중반이라고 합니다. 2003년에 해묘미, 겁재랑 재성이 합을 하고 해묘미겠죠. 그러면 미토가 겁재고 묘가 정관이고 해가 재성이니까 해묘미. 그러니까 겁재하고 재성하고 와이프, 예, 그리고 관일, 그 뭐 법원 이런 걸로 뜻하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합을 하고 갑인 관성들은 미토고로 들어가 버리니까 2004년 갑신일 때 인신충이 강해져서 관을 흔들리게 하니 쇠락의 길로 예, 쇠락의 길을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41살 대운의 무진대운이죠. 무진대운 무토가 출연을 했습니다. 본원이 출연했으니까 아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기가 뭘 갖고 있습니까? 진토 안에 있는 개수를 머금고 있는 그리고 관성과 개수를 머금고 있는 진토를 가지고 온 겁니다. 예. 이때 2011년에서 2012년 낙곰수로 정치판 어벤져스를 만듭니다. 뭐 민주당에서 팬들은 뭐 어벤져스라고 할 수 있고 저쪽에 자한당 팬들은 뭐 빌런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때
김어준, 정봉주, 주진우, 김용민 이들이 완전히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습니다. 2011년 신묘년에 나타나는 기운은 신묘년, 예, 신하고 여기 묘니까 상관과 정관이 나타났네요. 기운은 신금은 상관이요. 상관은 반항아, 야당, 아웃사이더 등을 뜻하며 정부에 대항하는 정보를 확실히 비판하는 방송으로 자리 잡고 임진년에 재성이 강해지면서 진토는 대운에도 있고 이 뜻은 재성의 고이고 재성의 고에 재성이 들어가며 무게합화가 두 번 일어나니 합화는 화가 나오는 것이 화는 인성이고 오탑니다. 인성은 문서요 계약이요 소송이기도 하니 이 10년간 수많은 재판과 소송에 시달립니다. 인성이 문서고 계약이고 소송이고 관성은 아까 정부라고도 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 좀 헷갈리지만 이 오행이라든지 십신이라든지 이 뜻의 물상의 뜻 같은 경우에는 뜻은 그 하나로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관은 아까 말했던 직업이 될 수 있고 남자한테는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자한테는 마찬가지로 직업이고 그렇지만 남편이 될 수 있고 그 식신 같은 경우에는 여자한테는 자식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오행의 뜻이 있고 십신의 뜻이 있고 그 뜻이 오행을 바뀌면서 또 조금씩 바뀌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이 목이 관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목이 재성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목이 본원일 수도 있고 이렇듯이 요거는 그렇게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0년간 수많은 재판과 소송에 시달리고 많은 돈이 창고로 들어간 것이니 민사소송으로 계좌도 많이 잠겼을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임진년 재성이 강해지면서 진토는 대운에 있고 진토는 대운에 있고 이렇게 개해가 되면은 개해가 진토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강하거나 많으면 들어가 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토를 열어줄 거는 진술충 그리고 진술충밖에 없네요. 보통 형충으로 열어주는데 또는 공합으로 열어주는데 신자 지나면 자수가 튀어나오니까 공합으로 공출해 꺼내 쓰는 것도 되네요. 예, 그런 상황인데 돈이 많이 잠겼다. 잠겼다는데 잠기기만 했냐? 돈이 당연히 많이 들어왔겠죠. 공출해서 돈이 나오는데 이게 또 안에 들어갔으니까 잠기기도 한 거. 그렇게 되는 거죠. 비교의 기운이 들어오면서 정말 심하게 많은 괴롭히는 상황이 연출이 된 겁니다. 비겁이 출연을 했는데 밑에 진토를 갖고 왔는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 을하고 개하고가 있으니까 을은 관이요, 개는 돈이다. 그러면 관과 돈에 관련된 일이다. 그럼 관은 소송이니까 소송을 하는 것은 법원이니까 법원에 갈 일이 많고 돈이 묶일 일이 많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2016년 병신년에 뉴스 공장을 하고 다시 한번 식신이 들어오면서 예지력이 크게 발동합니다. 2017년 정유년에 진유합금이 되고 끝나가는 대운 진토를 묶어버리며 금수세력의 힘을 찾으며 블랙하우스 방송도 하게 됩니다. 대운에는 없어진 인성이 여기서 다시 나오니 이때부터 또 다른 계약으로 직업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인성은 자기한테 계약이지 않습니까? 보면 이 안에 지금 사주 안에는 인성이 없습니다. 인성이 없으니까 관인 상생을 하려고 하면은 결국 이 사람은 인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바야흐로 기사대운에 접하고 무술대운으로 들어갑니다. 기사대운, 무술세운. 예. 수많은 세력들이 김우준을 괴롭힐 때입니다. 기토는 겁재이고 무술은 비겁의 기운입니다. 예. 정권이 바뀌면 제일 먼저 팔자가 편해져야 되는 김어준이지만 많은 방송을 하고 있지만 반대 세력들 또한 누구를 공략해야 할지 명확해진 겁니다. 반대 세력들은 김어준을 공격해야 된다. 김어준 입을 막아야 된다. 라고 돼 있는 거죠. 왜? 지금 이번에 보게 되면은
자, 이거 요까지만 보고 김우준을 공략해야지 이쪽은 무너진다고 수많은 공격을 강행하지만 여기 사화는 자, 변세기용입니다. 요까지만 딱 해놓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국 장관 사태가 일어났을 때 언론의 99%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98%는 조국 장관을 공격을 했죠. 이 연일 쏟아내지는 이 방대한 양들은 기사들은 최순실 국정농단 때보다 더 많이 심하게 기사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조국이 아주 나쁜 놈이고 지금 뭐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법원의 판결 이전에 도덕적으로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거를 선을 그어버린 거죠. 그냥 선을 그어버렸는데 왜 누구도 조국의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딱 두 명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2%, 그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와 그 뉴스공장 그리고 그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는 이제 조국을 방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송들이 나가고 있었죠. 그 외에 밑에 보면은 뭐 고양이 뉴스, 새알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뭐 좀 많은 이 인사들이 그 유튜브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2% 안에 포함되는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그 겨자씨만한 이 세력들이 대변을 해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적어도 기자들은 비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내용이 왔을 때는 좀 삐딱하게 보고 거꾸로도 해석해 봐야 된다는 건데 이번에 나왔을 때 조국할 때는 고지고대로만 다 방송이 나가니까 이게 아닌 사실도 예 그렇게 되고 아주 작은 사실도 침소봉대하게 되는 이런 사태를 이쪽 김어준 팬들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라도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세력들이 형성된 거죠. 예. 이런데 50일 대운때 기사면은 겁재가 지금 화생토로 더 강합니다. 요 무토 신금 있는 본원보다 훨씬 더 강한 겁재인데 겁재의 기운인데 왜 그러면 김어준이 넘어지지 않고 그럼 김어준이 겁재에게 이기고 있냐? 그건 요즘 뒤에 가면서 이제 바로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화는 김어준을 공략하시면 저기 사화는 변세기용입니다. 이 사화는 변세기용입니다. 사화는 무토랑 같은 상입니다. 무토랑 화토공존이라고 하죠. 그리고 수토 공존이라고 하고 천간은 화토공존이고 지지는 수토공존이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화와 토는 같다. 그리고 수와 토는 같다. 지지는. 그러면 뭐냐면 지지는 습토, 축토, 진토는 수와 같다는 얘기고 지지의 사화, 오화는 사화는 무토고 오화는 기토랑 같은 상으로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화는 화생토를 하고 있지만은 이 사화는 일단 무토가 나온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럼 자기 자신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 사화는 또 변세계용 지금 금수 세력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세지 않습니까? 금수 세력이 세고 있는데 사화가 지금 금수 세력에는 밀릴 겁니다. 왜 이 지금 화하고 그런 기운이 약하니까요. 화가 지금 안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강하게 들어왔지만은 이거는 무토이고 그 다음에 화가 얘네들에 비하면 약하니까 얘한테 붙어버리는 거면 사신합이 되면서 금수 세력으로 움직여 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겁재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무토가 더 강하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사화는 무토랑 같은 상이고 무토와 같은 세력이지만 사화 밑에 지장간에는 경금이 있습니다. 예. 무경병 이렇게 있는 거죠. 예. 화가 강할 때 화에 붙고 금이 강할 때는 금에 붙는 예. 무술이 지나게 되면은 19년도부터는 2019년도 기해부터는 또다시 23년까지 금수 세력으로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사신합은 최고의 예지력으로 작용하게 되겠죠. 자기의 신금이 아주 효율이 높게 아주 크게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사신합이 효율이 높다는 거는 IU 사주에서도 설명을 했었고 BTS 이런 사주에서도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내년 총선은 경자
세운인데 경자 세운인데 신자진으로 신자 예 지금 반합입니다. 진으로 금수설액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면 이때 돈도 꽤나 많이 왜 재성 자기 본이니까 그러니까 뭐 더 많은 말들을 이어내겠죠. 더 많은 성공 재성은 꼭 뭐 돈이라고만 보기 그렇고 성공이라도 볼 수 있고 여자라도 볼 수 있으니까 이때 뭐 결혼도 한 번 더 할 수 있겠네요. 이때 돈도 꽤나 많이 벌 듯이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위에 대운의 기토는 어떻게 봐야 되나? 아까 설명했던 기토. 예. 기토는 겁재라 소송권이고, 예. 나를 괴롭히는 거니까. 나를 괴롭히는 건이지만, 기토가 갑목평관, 갑하고 갑기합이 됩니다. 예. 그리고 사화가 인사천, 예. 사신합, 예. 하고 있고, 천으로 때려주니, 관도 공략하게 되는 겁니다. 관은 관직이고 직업이며 명예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여러 개지만 또 다른 일을 하나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겁재랑 누구? 나 말고 다른 사람이랑 같이 뭔가를 하나 또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얘는 얘랑 합치고 있고 얘는 얘랑 합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화는 내 자신인데 신금이랑 합치고 있고 사화와 기토는 또 같은 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갑은 이쪽에 또 합치고 있고 그렇게 되니까 얘랑 지금 기토랑 무토랑 연결고리가 하나 생긴 거죠. 그러니까 김호준이 뭔가를 하나 더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우리가 흔히 보면은 콜라보 방송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알릴레오하고 이렇게 뭐 많은 콜라보 방송을 하고 있는 이런 게 재미나게 해석을 한다면 이 기운을 쓰고 있는 거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무토가 기토를 만나서 판이 커진 것도 그의 활약상이 더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알릴레오 하면 재밌으니까요. 둘이서 같이 하면은. 마무리를 하자면은, 무신년에, 무신일주인 것을 한번 짚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신년에 무신일주. 예. 이거 보면은 같은 상이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돼 있는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적어놨을 겁니다. 연주는 부모 자리요, 조상 자리요, 국가 자리라. 보통 이런 상황을 조상의 가업을 물려받거나 아버지랑 같은 일을 한다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예. 그런데 아버지랑 같은 일을 하지 않고 또 이런 경우가 나오지 않습니까? 조상의 가업을 물려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런 경우는 똑같은 상이며 자리가 국가 자리이니 국가의 일을 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국가의 일은 공무원이죠. 경찰, 군인, 검사, 판사, 공무원, 정치인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김호준이 하는 일은 국가 일이라고 보면 될 수 있는 뉴스 공장이나 다스베이다 이것들이 전부 정치에 관련된 국가에 관련된 우리와 바로 밀접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스포츠 뉴스가 아닌 국가의 중대사를 다루는 다스베이다, 블랙하우스, 낙곰수 이런 전부 다 국가와 긴첩한 일들을 하고 있는 긴첩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니 이것이 국가의 일이 되는 겁니다. 김호준 씨도 사주대로 살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통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역마가 세계인이 인신사에 아주 많은 활동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 큰 건물도 갑이 하나 가질 수 있다. 이거 뭐 말년에 가질 수 있다니까 뭐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죠. 60 넘으면은 이때쯤 하나 가진다. 이걸로 운안으로 봤을 때 하나 가진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식이 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자식을 한 명 가지는 게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사주의 자식이 한 명이 본인보다 더 출중해 보이니 꼭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갑인이 지금 자기한테는 자식 자리에 있는 자식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자식이 없다면은 올해 2020년 결혼하셔가지고 자식 하나 가지시고 있다고 하면 잘 키우시면 될 것 같고 가지시고 지지의 신금은 아까도 말했던 귀신자리라고 해서 예지력 또 하나의 뜻은 원숭이지 않습니까? 신금 원숭이띠 그러면 재주입니다. 재주 넘는 거. 그럼 뭐 물상으로 보면 마이크로도 뜻할 수 있죠. 신은 원숭이띠고 그것이 재주인데 십신은 식신이니 확실하게 재주가 있는 말재주. 말재주는 보통 입, 사유축을 뜻하는데 입이 아니고 이 사람은 뭐 그냥 사유축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보면 재주가 있으니까 또 우리가 흔히 말 이병헌도 신금이 있어서 재주가 좀 있죠. 연기하는 재주죠. 이 사람은 예지력 같은 재주고 예지력의 재주가 사회를 읽어나가는
그런 제주동을 뜻하는 거죠. 디모준 뉴스 공장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주 어려운 사안들을, 복잡한 정치를 그냥 아주 쉽게 그냥 몇 마디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풀어버립니다. 그것도 아주 대단한 재주라고 할 수 있죠. 또 인생의 꽃을 늦게 피우는 사람과 빨리 피우는 사람, 못 피우는 사람 등이 존재하는데, 젊을 때 빨리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그 꽃은 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피어 있습니다. 무토나 사와 같다고 했죠. 예. 그러면 계속 꽃이 피어 있다는 얘기죠. 어디? 갑이네. 강하게. 예. 단 한 번 40일 대운에 꽃잎이 조금 떨어졌지만, 왜? 무토니까 사화랑 같다고 할 뿐이지 지금 여기 상에서는 안 보이니까, 예, 떨어졌지만 이내 70일까지 피고 있으니 언제나 언론의 대중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대운의 구조가 잘 짜여진 사람이지요. 오늘 금춘추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